오늘 민소.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소 진행하는 연애팀 현석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말복입니다. 이제 더위가 끝나가네요. 아침에 출근하러 나왔는데 가을 냄새가 확 느껴지더랍니다. 아직 여전히 덥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을의 문턱이 훨씬 다가온 게 매우 반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오늘 8월 16일 오늘 말복인데요. 저녁에 삼계 하시든가요? 아니면 멍멍이 한 마리 하시든가요? 뭐 내지는 적당한 그 말복용 음식을 드셨으면 하네요. 제가 그 가까이 지내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한의계 쪽에는 말복엔 복날엔 뭘 잡수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여쭤봤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지. 요즘은 너무 영양이 좋아서 복날에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살쪄 이러면서 쏜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음식 때문에 더위를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슨 날이니까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복날인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희 군에 있을 때요, 개를 4마리 키웠는데요. 이름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광복이었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광복이 이렇게 4마리를 키웠습니다. 군견은 아니고요. 조그만한 강아지들이요. 뭐 그런 짓들 많이 합니다. 네. 말복, 예, 저는 뭐 오늘 같은 날 맛집, 뭐 삼계탕집 이런 데 가면은 미어 터지잖아요. 저는 뭐 오늘은 됐고 주말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삼계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이게 지금 아니면은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말이죠. 여름에는 이상하게 여름엔 좀 먹게 돼요. 예를 들면 휴가. 네, 휴가 가면 먹게 되잖아요. 뭐 지역 음식 또 고향에 가면 또 어머님이 또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먹어라. 네, 엄청나게 먹을 거 갖다 주죠. 안 먹을 수도 없어요. 또 참. 어쨌든요, 참 한 2-3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확 쪘어요. 그래갖고 이걸 좀 덜어내려고 요즘에 살짝 좀 절식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한 3kg? 이제 좀 있으면 4kg 정도 이렇게 빠지는데 생각보다 좀 체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몸무게도 좀 줄고요. 좀 다니는 게 편해졌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조금 요즘에 무릎이 아프다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 거냐면은 전에는 좀 났어요. 약 먹고 좀 났어요. 그러니까 콕콕 쑤시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양쪽 무릎이요, 오른쪽 왼쪽.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없는데 좀 불편해요. 뭔가가 불편해요. 근데 이게 더 답답한 게 병원에 가면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 가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뼈는 이상이 없는데 원인이 뭡니까? 활막염입니다. 보통 관절염, 활막염이라고 하죠. 뭐 통칭해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약국을 가면요, 무슨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한 70만 원어치 약을 줘요. 무슨 약을 70만 원어치를, 그게 낫는지 안 낫는지 보장도 안 되잖아요. 검색해보면 효과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인도 모르겠고, 글쎄요, 원인은 뭐 과체중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다음에 술?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요즘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술 줄이고, 체중 줄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염이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오늘, 녹음실하는 한의원 형님한테 좀 가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찍어도 답이 없고 원인도 모르겠고 의사도 그냥 웃어요. 얼굴 보면 웃어요. 네, 약만 드릴까요? 네, 약만 주세요. 물리치료 하시겠어요? 아니요, 회사 가야 됩니다. 뭐 만져보지도 않고요. 가서 얼굴 보고 약 처방받고 나옵니다. 원인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뭐 어디가 불편하신가 보죠.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유마티스 관절염이요, 피검사하면 나온다 그러는데 피검사해도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무나 걸리는 병도 아니에요. 참, 그래가지고 요즘 무릎이 너무 불편해서 이게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이제 수명이 다 됐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서럽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쭉 간 김에 좀 확 좀 빼볼 생각입니다. 뭐 아주 뭐
그 바닥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좀 적당하게 예, 살짝 먹어도 좀 운동에서 빼지 뭐 정도 몸무게 될 때까지 예, 한 89 정도까지는 내려가 볼 생각이에요. 오늘 민소. 제가 오랜만에 본업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본업은 사실은 좀 자주 하고 싶은데, 이 방송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있는데요. 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쯤에 한 12월 25일 정도 오픈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생각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본업 기자 수첩을 썼어요. 기자 수첩. 네, 오늘 기자 수첩 차례가 됐는데 뭐 저보고 써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제가 좀 민소 기자들 중에요 좀 문체 파괴하고 문법 파괴하고 좀 그런데 소질 있는 네, 그런 기자예요. 네, 좀 기사처럼 안 쓰는 네, 그런 감이 좀 있죠. 뭐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자 수첩을 썼어요. 내일 아침에 발행될 건데요. 오늘 민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루 일찍 별 내용은 아닙니다. 네. 하루 일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데스크에서 정할 텐데요.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를 불러드릴게요. 기자 수첩. 네. 가장 힘든 취재 현장을 고르라면 단언컨대 공항이다. 신장이 겨우 160cm가 겨우 넘을락 말락한 소녀 팬이 자기 키보다 큰 4단짜리 사다리를 들고 공항을 질주하는 아주 흔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조금 더 묘사를 해볼까? 줄잡아 500여 명이 자신만의 포토라인을 깔고 아이돌을 기다린다. 나름의 질서도 있다. 1열은 바닥, 2열은 의자, 3, 4열은 사다리. 4열 사다리는 여기서 끝판왕이다. 맨 뒤에 서야 하지만 시야가 가리지 않는다. 대신에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건 게이트 현관의 이야기다. 아이돌이 현관을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포토라인은 해체되고 기자들과 팬덤이 한데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팬들은 대부분 건장한 10대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몸싸움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불끈진 휴대전화를 든 팬들 사이를 비집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 정말이지 쉽지가 않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면 겨우 한두 컷 인터뷰가 남는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허리디스크로 2, 3주 한의원 신세를 진다. 얼마 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렸다.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회에 참가했던 북측 대표단이 전태일 열사 묘역이 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북측의 전태일 열사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뜻은 그림이 된다는 말이다. 즉 현장을 가야 한다는 의미다. 늘 그렇듯 익숙하게 연장을 챙기고 삼각대를 맨다. 삼각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일종의 보험이다. 무겁지만 일단 챙긴다. 북측 대표단의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9시. 남측 노동자들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찌감치 버스를 나눠 타고 속속 모여들었다. 애초 전태일 열사 묘역과 이소선 여사 묘역 그리고 문육한 목사님 묘역을 참배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듯 했으나 관계자마다 말이 달랐다. 심지어 색안경을 착용한 모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도 동선을 모르는 듯 했다. 동선을 모르면 나타나는 일, 달려야 한다. 공항 상황과 매우 유사해진다. 앞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만 찍게 될 테니까. 전태일 여사 묘역과 그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 묘역은 매우 가깝다. 하지만 문육한 목사님 묘역과는 꽤 거리가 있다. 심지어 경사도가 10%가 넘는 비탈을 올라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애초 알려준 동선과 다르다. 북한과 관련된 일정은 경호 문제로 현장에서 수시로 동선을 바꾸는 일이 많다. 투덜거릴 틈도 없이 뛴다. 가방과 삼각대를 메고 카메라를 들고 정신없이 비탈을 오른다. 그 와중에 공항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수많은 카메라와 휴대전화. 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몸싸움이 없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심지어 비켜달라 하면 비켜주기도 한다. 이런 소심한 덕질이란. 함께 뛰는 소위 찍덕들도 있다. 공항처럼 거칠진 않지만 꽤 열심히 찍는다. 오빠 대신에 반갑습니다 라며 손 인사를 건네는 게 차이점일까? 찍덕들의 취재 열기도 무척 뜨거웠다. 색안경을 쓴 기관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박수만 치던 이들이 한두 명씩 악수를 건네기 시작했다. 기관에 별 제재가 없자 모두가 길게 늘어서서 북측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으며 환송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사인을 받는 인사도 있었다.
공항의 아수라장과 다르게 차분하고 침착한 모란공원의 환송,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는 두 현장의 찍덕들. 다른 점이 있다면 공항은 유명인들이 주인공이고 모란공원은 북측의 노동자가 아이돌급 환대를 받았다는 것 정도였을까. 덕심의 크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허리 디스크로 보호대를 차고 있다. 덕심이 존재하는 현장은 어디든 힘들다. 오늘 민소. 네, 오늘 민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요, 일단 팟빵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민중의 소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TV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이버에서 하는 자회사에 파티라는 또 서비스가 있대요. 거기도 이제 올려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이 있던데, 이걸 올려 마라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일 조회수가 많은 건 유튜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팟빵. 네이버 TV는요, 뭐 거의 뭐, 여긴 검색어 아니면은 장사가 안 되는 동네라서, 사실 유튜브 같은 쪽은 뭐랍니까, 예전에 우리 팟캐스트 한참 뜰 때, 지금도 뭐 복잡하지만, 오디오를 유튜브로 옮겨와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건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팟빵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RSS가 풀됐었는데 요즘에 아니요, 기술적인 얘기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일종의 좀 가두리 양식장처럼 팟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팟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팟빵에 업로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뭐 시장조사 겸해서 팟빵에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우리 단골 손님이죠, 경희님께서 어제 안희정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님, 저도 심하진 않아도 어려서부터 성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자만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들도 그만큼 남성성을 강요받았을 거란 걸 알게 됐지요.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부터 만들어봐요. 이런 글 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제는 안희정이라는 방송을 했죠. 네. 뭔 얘기하다가, 네. 오늘 민소 방송, 네. 유튜브나요, 팟빵에, 댓글 아무데나 막 달아주십시오. 네. 제가, 댓글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개선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줄거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제가 예전에 생방송 애국전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생방송 애국전선 한 5년 넘었나요? 정확히 뭐 연도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김선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 까고 그럴 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있을 때 그때였거든요. 한미 FTA 반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치부였거든요. 반대 투쟁. 정치부 있을 때 대표님이 갑자기
야, 석훈아, 팟캐스트 하나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제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CCKK.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2011년이네요. 아, 7년 넘었구나. 그죠? 오래됐죠. 2011년. 2011년부터 한 5년 정도 하다가 잠깐 쉬었던 것 같아요. 잠깐 쉰 게 한 또 몇 년 훌쩍 지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요즘 유튜브, 그러니까 뉴미디어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도서관이라는 분 아시죠? 대도서관. 그리고 윰댕이라는 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에 유튜브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분이 등장하시죠. 안경 쓴 그 대도서관, 윰댕. 그리고 대도서관과 윰댕 이분들이 한 15년, 16년 이렇게 계속 방송하셨던 분들이죠. 게임 방송. 저도 이제 그 방송들을 함께 하면서 자랐었던, 아마 연배가, 잠깐만요. 대도서관이 몇 살이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대도서관 방송인 78년생.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모가 이제 윰댕이라는 분인데, 제가 윰댕이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정말 네, 둘이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그 둘이 아파트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방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보고, 이야, 이거 참 그래, 사람은 한 길을 걸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민중의 소리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때부터 제가 2002년부터 라디오 방송을 2000년부터군요. 2000년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전에 위앰프 이런 시절이죠. 그리고 그때도 팟캐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팟 시절에. 그런데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말입니다. 네. 준비도 했었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리 얘기하고 이런 걸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요. 대표가 시키니까 하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야? 2002년, 200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0년, 2001년 정도 무렵인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요. 옥상에 가서 연습했어요. 벽 보면서. 예를 들면, 당시 이제 미선희 호순이 2002년 때니까요. 미선희 호순이가, 살인미군에 의해서 이제 그 짧은 생을 마감했을 당시에, 주한미군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한 30분 동안 스피치를 해본다든가. 그나마 좀 라디오니까 괜찮거든요. 좀 얼굴이 나가는 건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계속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또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수줍어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하다 너무 힘드니까요. 당시에 저희 활동비가 12만 원 시절이었었는데요. 거의 활동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때 그냥 무턱대고 어디를 갔더라? 용산을 갔어요. 용산을 가서요. 아주 범용적인 마이크를 하나 사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 12만 원 시절에 18만 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사와요. 지금 제 책상에 있는데, 네, 그게 많이 쓰는 그 슈어 SM58이라는 마이크인데요. 보통 이제 집회 및 시위 가면 사회자들 쓰는 마이크예요. 그겁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여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요. 가방 속에 넣고 다녔어요. 출퇴근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방송하면서 죽자고, 이제 그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하기 싫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시키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사표를 쓰면 되는 문제였었을 텐데요. 왜 제가 그때 사표를 안 쓰고 지금 이 나이 먹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예. 이런 뉴미디어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대도서관 이 친구가 CBS 지금 대타로 라디오 방송을 띄고 있습니다. 시사자키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크로스오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감은 어느 연예인 못지않죠. 오히려 아이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냥 단지 동영상을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고, 한 커뮤니티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광고비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어가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좌파 방송을 계속 하면은 저야
삼성은 삼성 세습은 안 된다. 이제 계속 이런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저희를 뭐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뭐 UCC 열풍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거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접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돈이 드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차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빈곤의 악순환. 그래서 좀 접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좀 달라졌다. 하다못해 출연하시는 분들 단돈 출연료라도 좀 차비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잘하면 환경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이걸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제가 진행했었던, 뭐 저만 진행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역전의 용사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계신데, 이때쯤, 물론 이제 뭐 다른 유명한 팟캐스트들 굉장히 많지만 또 저희만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생방송 애국전선 재건위를 만들까? 어떡할까, 이런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 한 4월 정도부터 지금 8월이니까 벌써 넉 달 됐잖아요. 오늘 민소와 함께 해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애청자분들 계세요. 네. 언제 올라오나 계속 보고, 무섭습니다. 어떨 때. 누군가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요, 이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통하고 뭐 그러려고 이제 그 채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팟캐스트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건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만드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좋죠. 기획을 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편집을 정갈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의 흐름과 속도를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어 환경이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 기자질이라는 건 정말이지 마감 인생이거든요. 마감. 최대한 빨리 마감하는 게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의 마감 속도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다들 데일리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클린 하면 주간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신문 안 보시죠. 주간지 망하죠. 살아남는 건 방송과 데일리예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포털이요, 포털. 네, 데일리가 포털이죠.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간지를 내면요, 도태됩니다. 망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데일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오늘 민소 이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뭐, 크고 작은 뭐 행사들 있으면 뭐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촛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품 물 때가 있으면 또 거품도 같이 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그 컨디션이 굉장히 늘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고 목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세 번째 제일 마지막 게 제일 힘들어요. 모든 뉴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소화를 하려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이게 일종의 오디오 콘텐츠 아니면 영상 콘텐츠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인데 우리 인력으로는 영상 콘텐츠로 가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아직까지 무난하게 가는 것들을 보면 보이는 라디오를 데일리로 가는 형태 플러스 뭐 특별한 영상 제작들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나름 이렇게 쿡 한번 감 찔러보고 뭐 바둑을 둬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마이크를 샀다고 한번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이크가 핀 마이크인데요. 좀 비싸요. 비싼 마이크인데 쓸 줄 모르니까 이게 또 정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맞춰야 되는지 뭐 오디오 수음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볼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녹음을 하고 나중에 마스터 뜰 때는 뭐 EQ를 어느 정도 건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시행착오 학습 효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요즘 뭐 어디서 잠깐 뭐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생방송 애국전선이라는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들고 오는 게 의미가 있겠나. 이게, 좀, 뭐랄까요.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얼굴책에요.
애국전선 재건위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슬쩍 올려놨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들, 옛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예전에 애국전선 이런 거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닌데요. 용기를 내볼까 말까 싶어요. 제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좋은 시절, 좋은 그림, 뭐, 이렇게 떠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처럼 정상에 딱 올라갔다가, 은퇴. 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었던 건데, 관에 있는 시체를 다시 꺼내는, 이게, 요건 취소할게요. 관에 있는 시체는 아니고,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냥, 이미 한 시대를 간 건데, 이렇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굳이 이제 좋은 추억 다 남겨놓고 그냥 말지. 그걸 또 가져와서, 뭐 옛날 느낌 뭐 만들 필요 있어?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중의 소리가 만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이고, 관계가 그렇게 서로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조금 다른 길들을 걷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뭉치면 또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종편 마을에 돌고 있는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불러가지고 종편도 좀 씹고 그럼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뭐 제가 재밌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어떤 다른 방식의 컨텐츠들, 뉴스를 소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래서 아마 그냥 생각만 있는 건데요. 뭐 생방송 애국전선을 뭐 진짜 생방송이요. 네. 진짜 생방송 애국전선을 재건위를 만들고 뭐 의견 수렴들을 좀 받아보고 그러려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는 뭐 민중의 소리 유튜브가 본진이 될 테고요. 팟빵 여기는 애국전선 재건위 정도로 이렇게 개편이 될래나요? 뭐 채널을 또 파긴 싫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애국전선도 채널이 한 2개 뭐 검색해보니까 2-3개가 있던데 제가 막 여러분들께 구독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한 64분 정도 계시던데 예전에 애국전선 찾아보니까 몇천 명 되더라고요. 민소는 뭐 몇만 명 돼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채널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너무 좀 컨텐츠를 관리를 안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좀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요. 스타트를 하면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네, 개편하면서 사라지는 그림이 제일 좋은데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시즌제로 있잖아요. 뭐 시즌 1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잠깐 뭐 쉬었다가 시즌 2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저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좀 더 즐겁게 시청 방송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이런 류의 어떤 큰 얼개를 앉아가지고 우리 뉴미디어 팀장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네요. 뭐 보고를 하면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뭐 대표님 이하 뭐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해야 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오늘 민소 이거 하면서 탁구나 치고 뭐 소주나 한잔 먹고 치킨이나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예 참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즐거워하시면은요 뭐 언제든지 뭐 총대를 매시죠. 뭐가 어렵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근황도 좀 듣고 싶네요. 아마 벌써 한참 전의 일이니까 한 오래전의 일이니까 뭐 결혼하신 분들, 애들 낳으신 분들 뭐들 쭉쭉들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들면 40대 중년이 이제 60대까지 가는 거죠. 네. 손 잡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방법이 아니고요. 그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 그렇게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촛불을 지키고 싶은 거죠.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니고 저희가 방송으로 유튜브로 매체로 민중의 소리가 사회에 기여해 왔던 것처럼 세상을 조금씩 낡은 것들을 갈아치웠었던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런 자신감 하나로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거기에 끝판왕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촛불로 저희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영창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징역을 보냈고 그럼 그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짜 생방송 애국전선을 런칭을 할까 어떨까 좀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 많이 돼요. 제가요 이 방송은요 과거에 있었던 애국전선 채널과 그리고 민중의 소리 팟캐스트 채널 그리고 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저와 오랜 시간 같이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마운 우리 팟빵 오늘민소 청취자분들 하고요. 여기 걸 수 있는데 다 걸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의견도 좀 물어보고 좀 타임테이블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일단 사라들은 있는지 전화들도 한번 좀 돌려보고 뭐 그런 시간을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견 좀 팍팍 달아주시고요.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국민의 명령이면 하는 거죠. 네, 생방송 애국 전선. 오늘 민소. 좀 그런 방송도 들어요. 반성입니다. 반성. 네. 기자들은 또 아는 척 해야 되고 모르면 또 공부해서 알려줘야 되고 뭐 그런 어떤 헛똑똑이 같은 헛똑똑이는 좀 아니고 잘난 척 네. 누구 가르치려고 하고 뭐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여태까지 해왔던 방송들 이렇게 쭉 제가 계속 원고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원고를 안 썼습니다. 너무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이에요. 쭉 돌이켜보니까요, 사실, 남북 관계는 뭐, 제가 여태 많이 다뤘었던 그런 줄거리이기도 하고,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거는 사실 좀 제가 팔로우하기 좀 벅차요. 그리고 제가 본업으로 연예부 기자 자꾸 말씀드리는 건, 연예팀, 어쨌든 출입처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로워요, 혼자. 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예팀은 생각보다 이게 40줄이 하는 덕질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 스트레스, 계속 매일 공부해야 되고, 네, 아이템 잡아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안희정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성적 젠더 감수성, 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받았던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제도 원고를 안 썼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은 좀, 원고 쓰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해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방송을 라이브로 좀 옮겨보려고요. 네. 좀 그래가지고 슬슬 몸도 좀 만들고 준비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아무 도움 없이, 인터넷 없이, 카메라 켜놓고 한 2-3시간 정도 혼자 떠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발력인데, 그런 걸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예전에 이 애드리브라고 그러죠. 대본 없는 방송. 애드립 방송도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수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뇌보다 혀가 빠른 사람이라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원고를 모두 쓰고 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계가 오네요. 금방 오네요. 네. 그래서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깨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히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볼게요. 네. 어지간하면 유튜브하고 팟빵 쪽을 통해서 꼬박꼬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흐름들 따라오시면요,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좀 더 넓은 광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민소가 글쎄요, 어느 순간 또 짠짜라짠 생방송 애국전선 재건위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주 그냥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만, 네,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저는 천상 방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핏줄인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내일 대충 퇴근 시간 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